한때 프랑스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는 울창한 갈대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인 에스텔 할머니가 말하길 갈대숲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어 사악한 존재로부터 마을을 지켜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나타나 이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했다. 그 여행자는 바로 루이였다. 루이는 호기심 많은 젊은 사내로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에스텔 할머니는 갈대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루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고 그에게 몇 가지 특별한 조언을 해주었다. 루이, 갈대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고대의 신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네. 그분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선물을 내려주신다네.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니 조심하거라. 루이는 에스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음속 깊이 이 숲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열망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루이는 어울리지 않는 날씨 속에서 갈대숲에 너울거리는 갈대들을 캐치산으로 삼아 숲 안으로 들어갔다. 숲은 무성한 갈대와 신비로운 안개로 가득 차 있어서 나침반도 제대로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다. 루이는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마법의 주인을 찾고자 계속 전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속의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 주변에는 빛나는 돌들이 있었고 돌들 위에는 여러 가지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루이는 연못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다. 그때 물 위로 희미한 빛이 떠오르며 고대의 신이 나타났다. 신은 루이를 보자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마음의 순수함을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루이는 잠시 생각한 끝에 말했다. 전 이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고대의 신은 루이의 순수한 소망에 감동하며 연못에 물을 뿌렸고 순간 숲 전체에 생기가 돈다. 미지의 힘이 나뭇잎을 통해 마을로 전달된 순간부터 마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건강한 곳으로 변모했다. 과일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가축들은 어디서인지 모를 영양분을 먹고 번성했다.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이야기해 주었고 에스텔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갈대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그들은 갈대숲의 신속한 회복력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다. 마을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졌고 루이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리고 갈대숲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 방문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적을 속삭이며 오래도록 그곳에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뱅드슈라는 곳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즐겼습니다. 루이즈는 매일 아침 다양하고 풍성한 꽃들이 피어나는 꽃밭을 지나며 학교에 갔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좋아하는 일은 학교가 끝나면 마을 끝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 근처의 정원에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택은 예전에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버려져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그 정원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은 마법에 걸린 듯한 풍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고풍스러운 분수대와 오래된 조각상들이 무성한 덩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자 오래된 나무 울타리에서 낡은 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호기심에 문을 열었고 그 너머에서 유물이 가득한 정원의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원래 주인은 오래전 모험가였던 앙리 할아버지로 그의 정원에는 각 세계에서 가져온 다양한 희귀 식물과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매일 방과 후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루이즈는 정원의 비밀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중앙에 숨겨진 보물 상자를 찾았고 그 안에는 영원한 젊음을 주는 신비의 열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둘러싼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열매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열매를 친구들과 나누었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은 아이들이 놀고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고 루이즈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원에서 배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친구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루이즈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뱅드슈 마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고 정원은 그녀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신비롭고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루이즈의 모험과 우정에 대한 속삭임은 아직도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장미 왕국이라 불리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온 사방이 장미로 뒤덮여 있어 마치 자연 그대로의 향기를 맡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왕국의 주민들은 모두 장미를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미 왕국에는 아름다운 공주 마르그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으며 항상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장미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장미 향기를 너무 사랑해 장미꽃을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왕국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향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금단의 숲이었습니다. 그 숲에는 고대의 전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전설에 따르면 숲속 어딘가에는 영원한 젊음을 주는 마법의 장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주는 무심코 숲속 깊숙이 들어갔고 곧 광대한 장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노파가 공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숲의 수호자였으며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곳의 장미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곳의 마법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네. 하지만 공주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법의 장미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을 뿐이었죠. 노파는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진정한 사랑 없이 이 마법의 힘을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파멸할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결국 마법의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장미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조심스럽게 장미의 손을 뻗었고 순간 장미는 강력한 빛을 발하며 공주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공주가 장미를 만지는 순간 예언은 실행되었습니다. 왕국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였고 모든 장미들은 희미한 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공주는 놀라고 두려워졌지만 그때 한 젊은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예전부터 공주를 사랑해왔으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숲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왕자는 공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는 왕자의 진솔한 마음을 느꼈고 두 사람은 함께 마법의 장미를 왕국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마법은 다시 한번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왕국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왕국의 장미는 더욱 밝고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공주와 왕자는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미 왕국은 그 후로도 번영하며 모든 사람에게 장미와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 깊숙한 곳에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비롭고 친절하여 숲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죠. 이 요정들은 주로 나무 껍질 뒤나 꽃의 잎사귀 밑에 숨어서 살아갔고 그들이 사는 숲은 각양각색의 꽃들과 우거진 초목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길을 잃고 그 숲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스칼로. 황홀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길을 잃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낯선 숲을 헤매던 중 밝고 은은한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간 뒤 그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요정들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정 중 한 명인 엘레나가 파스칼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요. 이곳은 쉽게 올 수 없는 비밀의 숲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파스칼은 길을 잃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레나는 파스칼에게 숲의 비밀을 보여주고 그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엘레나와 파스칼은 함께 숲을 돌아다니며 장미가 남발한 오솔길, 거대한 참나무,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들을 만났습니다. 파스칼은 요정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숲의 중심부에는 신비한 힘을 지닌 고대의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이 숲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파스칼은 숲을 떠나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레나는 그에게 행운을 빌며 작별을 고했고 그를 숲의 경계까지 안내했습니다. 떠나기 전 엘레나는 파스칼에게 작은 피리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피리는 숲의 부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숲이 그리워질 때 피리를 불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파스칼은 마을로 돌아와 요정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마법 같은 세계를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숲의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종종 숲을 찾아가 새로운 모험과 요정들과의 우정을 나누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숲은 더욱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요정들의 존재는 전설로 남아 많은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